여러분 혹시 아시아 며느리를 무시하던 유럽 시아버지가 공항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까지 꿇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 시아버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답니다. 그 작은 나라 여권이 우리 가족을 구해줄 줄은 몰랐다. 한국 여권 한 장이 만든 충격적인 반전. 공항 입국장에서 벌어진 예측 불허 상황.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하고 지금 확인해 보시죠.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60년 넘게 살아온 베르크만 토마스입니다. 세금을 내면 먼저 대우받는 게 당연하다고 믿고 살아온 독일 명문가 집안이죠. 저희 집안은 공무원, 판사, 군인까지 3대가 이어진 가문이라 주변의 평판도 꽤 좋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한국 여자예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속으론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혹시 시민권 때문에 접근한 건 아닐까? 혹시 돈을 보고 만난 건 아닐까? 솔직히 한국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아시아 어딘가 후진국 정도로만 생각했죠. 지수가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작 이런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외모는 단정했지만 저에겐 그저 낯선 나라에서 온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지수는 유창한 독일어로 인사했고 예의도 바르고 말투도 조심스러웠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완벽해 보일수록 더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사 자리에서 은근히 한국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여름에 에어컨 없이 못 살죠? 아시아는 아직 민주주의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적응할지 모르겠네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인내심 위에 있었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수라는 여자는 처음부터 완벽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유럽 세계 국어를 하고 매너도 좋았죠. 하지만 제게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이미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독일의 엘리트 중산층이었습니다. 정해진 규칙을 따르며 살아온 사람들인데 낯선 문화를 가진 여자가 우리 식탁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불편했죠. 그녀가 전통 한복을 입고 결혼식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도 당당하네.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눈빛은 이미 충분히 말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수가 가족 행사 때마다 음식을 싸오고 손편지를 써도 저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문화는 원래 겉으로만 공손한 거야. 그렇게 제 선입견은 벽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여행을 함께 가게 되었고 그 일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방콕 공항 입국장에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공항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하신 분은 패스트 트랙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패스트 트랙? 그건 주로 미국이나 영국 시민이 대상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한국인이? 지수는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조심스럽게 별도 통로로 걸어 들어갔고 우리는 일반 외국인 줄에서 40분 넘게 대기해야 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지수는 쾌적한 로비에서 미리 짐까지 찾아놓고 차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후진국에서 왔다고 무시하던 며느리가 입국 절차조차 우리보다 빠르게 통과한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국 여권.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2위,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190개 이상. 독일 여권보다 순위가 더 높은 경우도 있음. 정말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나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을요. 호텔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나는 얼마나 편협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지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녀는 항상 조용했고 절대 나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무례하게 말해도 웃으며 넘겼고 식사 자리에서 독일 자랑을 늘어놓을 때도 늘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조식 시간. 지수는 여느 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업원과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현지 음식을 능숙하게 주문하는 모습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단지 한국 여권을 가진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똑똑하고
교양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글로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결혼식 날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 홀레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던 지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왜 저런 걸 입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때도 자신의 뿌리와 문화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아들과 함께 호텔 앞 산책을 나갔고 저는 로비에서 태국 뉴스 채널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수를 새롭게 바라봐야겠다고. 그녀는 진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었습니다. 여행 3일째 푸켓으로 이동하던 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국내선 항공사 카운터 앞에 한국어로 적힌 패스트 트랙 표시가 보였고 직원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승객은 여기로 오세요. 지수는 아무렇지 않게 그 줄로 걸어갔고 저희는 다시 일반 줄에서 긴 대기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국 여권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강한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여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체크인 과정에서도 직원은 지수에게 특별 쿠폰과 함께 한국어로 된 안내서를 건넸습니다. 주변엔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았고 한국어가 들리는 공간이 제법 많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 주인이 지수를 알아보고 한국분이세요? 라며 메뉴를 추천해주고 음료를 서비스로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수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태국이 친절하죠?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한국은 태국의 제일 큰 관광국 중 하나예요. 태국엔 매년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찾아와요. 또한 문화 교류도 활발하고요. 그래서 태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태국에서 환영받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 내려와 보니 대형 스크린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었고 태국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식을 마치고 푸켓 시내 관광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먼저 현지 시장을 들렀고 지수가 상점 주인과 한국어가 섞인 영어로 대화를 나누자 상인은 활짝 웃으며 한국인 특별 할인을 해줬습니다. 다른 상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수가 고개만 끄덕여도 점원들이 알아서 물건을 싸주고 계산대에선 서비스까지 주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 부부는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지요. 제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여태껏 당연하다고 여겼던 유럽인의 위치, 그 우월감이 이곳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한국인 며느리 지수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고급 리조트로 향했고 호텔 안내 직원이 지수를 보더니 한국 고객 전용 서비스를 안내했습니다. 웰컴 음료와 함께 전용 해변 라운지 좌석, 그리고 한국어로 된 리조트 가이드북까지 제공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인 전용 서비스가 있는 거지?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아버님 한국은 태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호텔과 리조트가 한국인을 위해 특별 서비스를 운영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충격. 이건 단순한 여행도 아니었고 관광도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과 세계관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푸켓의 저녁 노을이 지고 우리는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지수는 현지 직원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한국어로 된 메뉴를 부탁했고 직원은 바로 이해하며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수에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진심으로 그녀의 나라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존경이 담긴 관심이었습니다. 지수야,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니? 왜 이렇게 대접받는 거니? 그간 아무도 그런 걸 말해주지 않았다고. 나는 단지 너를 아시아에서 온 여자로만 생각했지. 그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놀람과 함께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시아버님, 한국은 전쟁 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새워 공부하고 기술을 익히고 자신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았죠. 그리고 지금의 한국이 된 거예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 문화 강국, 그리고 여행지로도 인기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도 이제 너의 나라를 알고 싶구나. 단지 며느리의 배경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깊이 알고 싶어졌단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한류 교육열, 기술 혁신, 그 모든 키워드들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며느리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식을 먹고 로비로 나가는 길에 저는 조용히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 할 말이 있어. 어제부터 계속 마음이 무거웠단다. 지수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이 미안하구나. 처음부터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유럽 시민권 얻으려고 결혼한 여자라고만 생각했지. 내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어떤 가치관을 지녔는지 너무 늦게 알게 되었구나. 지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그저 조용히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님, 괜찮아요. 사실 저도 처음엔 편하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잘 몰랐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오만과 편견이 있었는지를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제가 먼저 지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가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과 부모님의 교육, 철학, 그리고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한참을 듣다 보니 그녀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굉장히 깊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너를 정말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니, 진심으로, 가족으로. 지수는 눈가가 살짝 붉어졌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지난 세월 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과 이제야 닿은 진심이 함께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호텔에 돌아온 밤 저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이렇게 쳐보았습니다. 한국 여권 세계 순위, 한국 여권 비자 면제 국가수.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가는 무려 100여 개가 넘었고 심지어 독일 여권과 거의 동등하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더 우대받는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독일 여권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우리 가문이 가진 유럽 시민권이라는 자부심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통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세상은 달라졌고 한국은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처음 실감한 순간이 바로 수완나품 공항에서 지수가 VIP만 이용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으로 사라지던 순간이었어요. 그땐 그냥 이상하다고만 느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게 제가 가진 세계관이 무너지는 시작이었어요. 작은 여권 한 장이 유럽 중심적 사고방식에 금이 가게 만들었고 무시하고 있던 나라의 국력이 제가 평생 믿고 살아온 질서 위에 올라서 있는 모습에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지수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의 외교력, 문화, 파급력, 경제 수준, 그리고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국적에 대해요.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저는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참 많이 몰랐구나. 내가 세상을 너무 좁게 보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 무지로 누군가를 상처 줬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더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푸켓의 해변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지수와 단둘이 산책할 기회가 생겼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길을 걷다 저는 드디어 그 말을 꺼낼 수 있었어요. 이번 여행에서 너무 많은 걸 느꼈어.
내가 평생 쌓아왔던 믿음과 시선이 사실은 참 편협하고 오만했다는 걸 알았다. 한국을 가난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 여권을 갖고 있고 태국에서조차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걸 보니 내 자만심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너무 무지했고 무례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이 제 마음의 벽을 무너뜨렸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단순히 며느리를 존중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세계를 진심으로 알고 싶어졌어요.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 지수가 자란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였어요.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넓어졌고 더 겸손해졌어요. 지수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제가 달라졌기에 우리 사이도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푸켓 국제공항에서 귀국을 준비했습니다. 입국 심사 때 겪은 일이 다시 떠올라 긴장했지만 이번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한국 여권을 보여주자 공항 직원이 바로 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쪽 패스트트랙으로 오세요. 저는 순간 고개가 숙여졌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대우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지수가 노력으로 얻은 자격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다시 다른 줄에 섰지만 이번엔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어요. 지수를 부러워하는 대신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녀가 가진 여권 한 장이 그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고정관념을 뒤흔들었거든요. 기내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 아들이 제게 속삭였어요. 아버지, 이제는 지수 이해되시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공부를 한 기분이었어요.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 내내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경제 문화 기술에 대해 검색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정보들이 나왔고 그 하나하나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입국 심사대에서도 한국인의 위상은 여전히 높았어요. 빠른 심사 처리 절차가 있었고 지수는 불편 없이 먼저 나올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배우고 인정해야 할 때라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제 서재에서 한국 여권 사진을 출력해서 책상 한쪽에 붙였어요. 그 여권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었어요. 편견을 깨는 증거였고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열쇠였어요. 지수가 독일에 들어와 우리 집으로 함께 들어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진심으로 환영했어요. 어서 와요. 우리 가족의 자랑스러운 며느리. 그 한마디에 지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 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뒤 제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지수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변하자 가족 전체의 분위기도 함께 따뜻해졌습니다. 마르쿠스는 더 자주 웃었고 지수 역시 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수와 함께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저는 가족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봄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자고 말입니다. 처음엔 헬가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먼저 그런 제안을 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내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쿠스와 지수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꼭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 일정을 짰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해 전통이 살아 숨쉬는 경주,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지는 제주도까지 계획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그동안 책과 인터넷으로만 접했던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서재에 앉아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었던 세계가 이렇게 넓고 깊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그 시작이 바로 한 사람과 한 장의 여권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인생의 또 다른 문 앞에 서 있다고 느낍니다. 새로운 세계를 마주할 용기를 갖게 해준 것은 편견 없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된 변화의 결과입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질서 있는 분위기는 독일 공항 못지않은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한국어 영어 모두 능숙하게 구사했고 안내 표지판은 외국인을 배려한 다국어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공항철도는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승차권 자동 발매기부터 교통카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수의 부모님은 우리가 도착한 날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에게 처음으로 한국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에 지수의 어머니는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궁궐 앞에서 저는 한국의 전통미에 감탄했습니다. 관광 안내사는 한국어로 먼저 설명을 시작한 후 영어로 다시 내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한국의 자부심과 배려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어 방문한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기술 강국으로 발전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자율주행 디스플레이 기술 등은 제가 독일 산업계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조차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오직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이뤄낸 성과임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지수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토록 빠르게 변화를 이뤄낸 나라의 심장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창밖의 도시 불빛이 무척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고 진심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저 자신의 변화를 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서울 여행 마지막 날 저는 지수를 따로 불러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그저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함부로 판단하고 우월한 척 굴었습니다. 그때의 내 모습이 지금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인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너를 존중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경할게. 앞으로는 며느리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나의 세계를 넓혀준 고마운 스승으로서 대하고 싶다. 그 순간 지수는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유럽도 아시아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진짜 성숙한 세계관임을 저는 이제야 배웠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작은 여권 한 장이 누군가에겐 꿈이고 또 누군가에겐 삶의 자부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불빛이 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양초 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